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2단원 여러가지 거울에 의한 상 214페이지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거울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212쪽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거울이 어떤 거울인지, 그리고 쌤이 오목거울, 볼록거울, 그 다음 평면거울의 특징을 교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여러분들 수행평가 칠 내용으로서 거울에 의한 상, 그래서 거울에 비친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14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울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비췄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214쪽 탐구활동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자비스를 불러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나타나는 상을 관찰하고 거리에 따른 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울을 보시면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을 준비한 뒤에 파란 색깔 화살표와 그 다음에 빨간 색깔 화살표를 각각 3cm에 떨어진 곳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울 안에 어떤 상이 맺히는지 보면 되겠죠. 그렇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실험이고요. 쌤이 과학실에서 수행평가를 칠 때도 우리가 이렇게 거울에서 어떤 물체를 줬을 때 이 거울에 어떤 상이 맺히는지를 관찰하는 게 수행평가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이 각각 안에 맺히는 상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빨간 색깔 화살표는 훨씬 더 커 보이게 해주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졌을 때는 상하가 어떻게 되죠? 반전이 돼가지고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멀어졌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관찰하면 되겠죠. 그죠? 간단한 실험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빨간 색깔 화살표와 파란 색깔 화살표를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쌤이랑 오른쪽 페이지 215페이지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결과 화살표 모형을 두 거울에 각각 3cm 떨어진 곳에 놓았을 때 거울에 비친 상의 차이를 비교해 보자. 그래서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안 되네요. 잠시만요. 화살표 모형을 두 거울이 각각 3cm 떨어진 곳에 놓았을 때 우리는 볼록 거울은 실물보다 작은 상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볼록 거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에 우리가 밥 퍼는 부분,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부분이죠, 그죠? 밥 퍼는 부분은 오목 거울, 그 다음에 바깥쪽 부분, 숟가락의 바깥쪽 부분을 볼록 거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급식 시간에 숟가락을 한번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정말 잘생긴 얼굴들이 나오죠. 그래서 볼록 거울은 실물보다 작은 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목 거울은 실물보다 큰 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숟가락을 안쪽 면을 보면 여러분들 얼굴이 되게 크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실물보다 큰 상을 보이게 해주는 게 오목 거울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에 직접 답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실제로 우리가 파란 색깔 화살표와 빨간 색깔 화살표를 관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화살표 모형과 볼록 거울 사이의 거리를 따라서 달라지게 한다. 그래서 거울 사이의 거리니까 가까이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멀리 있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습은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책에 정리하실 때는 파란 색깔 색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샤프로 그냥 화살표 위 모양으로 위쪽으로 되어 있는 모양을 그리시면 되고요. 자, 가까이에 물체를 두었을 때 우리가 볼록 거울은 조금 작아집니다. 작아진 모습. 그 다음에 물체를 화살표 모형을 멀리 뒀을 때는 훨씬 더 작아지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간에 우리가 원래의 화살표의 방향과 어떻다, 똑같다는 것을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
계속해서 위쪽 방향으로 보이던 화살표가 갑자기 어떻게 그죠? 훨씬 더 작아 보이게는 그래서 멀리 갈수록 화살표가 작아지게 되는 것이 볼록 거울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문제 정리하시면 모형이 볼록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와 모양을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실험에서 가장 중점으로 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상의 크기와 모양입니다. 크기는 뭐 크다, 작다. 모양은 뭐 화살표 모양이 뭐 반전되어 있다. 아니면 그대로 보인다.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볼록 거울에 의한 상은 항상 바로 선 모습. 그러니까 원래 모양하고 상하 반전이 없다. 선 모양, 바로 선 모양이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기는 점점 우리가 아까 그림을 그렸듯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볼록 거울의 특징. 그래서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 기억하자면 그냥 화살표가 어떻게 점점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그림이 나타난다. 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볼록 거울이 아니라 오목 거울입니다. 오목 거울. 숟가락 안쪽 면이죠. 그죠?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까와 똑같이 여러분들 책에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모습은 똑같이 위쪽을 향하고 있는 빨간 색깔 화살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색칠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샤프로 그냥 위쪽을 향하는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서는 어떻게 되죠?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 확대되는 거.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에 우리 교실에서 수업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우리 그 자동차 전조등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백밀러, 사이드 밀러. 그래서 훨씬 더 물체를 크게 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오목 거울이었다. 그래서 먼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하 반전. 그러니까 원래는 위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화살표가 먼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는 화살표가 나옵니다. 사실 먼 곳으로 간다고 해서 원래 모습과의 크기는 그닥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커졌긴 했는데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먼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래 화살표보다 훨씬 더 작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조금 특징을 좀 다르게 외워주셔야 합니다.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크기가 작아졌지만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에 가면 확대되고 먼 곳에 가면 작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갈 땐 상하 반전의 그림이 나오게 된다는 거. 오목 거울이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과학실에서 관찰을 하고 정리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모형이 오목 거울에서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와 모양 어떻게 변하는가? 자, 오목 거울에 의한 상은 항상 바로 선 모습과 그 다음에 먼 곳으로 가면 갈수록 거꾸로 선 모습이 나타난다. 그죠? 그 다음에 거리에 따라 상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게 있는데 뭐 크다 작다는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먼 곳으로 갈수록 좀 작아지긴 하는데 우리가 오목 거울에서 꼭 따져줘야 될 부분은 조금 멀리 갈수록 어떻다? 거꾸로 선 모습을 보게 된다. 상하 반전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의 상의 특징. 쌤이랑 이제 중요한 것만 딱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서 우리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은 다람쥐 그림입니다. 다람쥐 그림. 맞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볼록 거울로 봤었다. 이제 볼록 거울의 현상은 항상 바로 선 모습이다. 그래서 다람쥐가 항상 바로 선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물체와 거울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다람쥐를 멀리 두면 멀리 둘수록 크기만 작아질 뿐, 이 다람쥐가 거꾸로 선 모습, 상하 반전된 모습은 볼록 거울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무슨 거울? 오목 거울입니다. 자, 쌤이 아까 오목 거울로 하겠습니다. 오목 거울. 자, 오목 거울은 다람쥐를 똑같은 위치, 볼록 거울하고 똑같은 위치에 두었을 때 가까이에 있을 때는 우리가 다람쥐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훨씬 더 얼굴이 확대되어서 볼 수 있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쌤이 앞전 시간, 앞 단원에 배웠을 때
치과용 미용 거울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치과용 거울이나 그 다음에 다이소에 가면 우리 학대용 미용 거울 맞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훨씬 더 상이 물체보다 크고 그 다음에 상하 반전은 안 됐다, 그지? 그래서 바로 선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 모습. 그 다음에 멀리 있을 때는 자 드디어 이제 오목 거울에서 큰 특징 어떻게 되죠? 물체 사이에 걸어 멀어질수록 상은 어떻게 거꾸로 선 채 모습. 그러니까 다람쥐 얼굴이 180도 상하 반전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 다람쥐 얼굴이 거꾸로 선 채로 작아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렌즈와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꼭 특징을 두 가지 크기와 모양으로 관련해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 내용은 쌤이 요까지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추가적인 설명은 따로 칠판에서 쌤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요까지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의 어떤 상의 모습이 맺히는지까지 쌤이 설명했습니다. 자, 책에 정리하시고 쌤의 추가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